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외교안보팀을 선보이며 동맹 강화 등 전통 외교 회복에 주력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최고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신속 타결을 강조하고 나서 연내 시행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올가을 치른 학력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떠나는 미국민들이 작년에 비해 4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등으로 외교안보팀을 구축하고 동맹 강화, 전통 외교를 통한 미국 지도력 회복에 주력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알레한드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장, 존 케리 기후협약 대통령 특사 등이 요직에 내정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당선을 굳히고 있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초대 외교안보팀을 선보이며 동맹 강화, 전통 외교를 통한 미국 지도력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국무장관의 토니 블링컨 전 부장관, 국토안보 보좌관의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유엔 대사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 겸 이민서비스국장, 국가정보국장에는 에브릴 헤인스 전 CIA 부국장을 기용키로 했습니다. 국무장관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존 케리 전 상원의원을 기후협약 담당 대통령 특사에 지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시절 국무부의 2인자인 부장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정통외교관이자 국가안보 전문가이며 부통령 안보 보좌관을 역임하는 등 20년 넘은 바이든의 최측근 외교안보 좌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 등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전통 외교를 회복시켜 지구촌에서의 미국 역할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기용되는 제이크 설리번 내정자는 올해 43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참모로 알려져 있다가 바이든 부통령 안보 보좌관에 이어 블링컨의 후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지냈고 이번 대선 캠프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해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지명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를 지낸 흑인 여성으로 35년 전통외교관이 장관급으로 다시 격상된 유엔 대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들 외교안보팀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적시 미국이 신뢰할 만한 동맹이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고 파리 기후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 철회 등으로 전통외교, 다자외교를 통한 미국 지도력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반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폭군인 김정은을 미국 대통령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대북 강성 발언을 해온 인물이어서 바이든 대북 정책까지 180도 바꾸려 할지 추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되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지명자는 쿠바계 변호사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민서비스 국장과 국토안보부 부장관을 지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친이민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할 국가정보국 DNI 국장에 지명된 에브릴 헤인스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최초의 여성 CIA 부국장을 지낸 후 블링컨의 후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명됩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첫 여성 재무장관에 지명하고 정보 총수도 여성을 기용하는 등 여성 혹은 유색인종 강요로 다양성 있는 내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악화를 차단하고 미국 경제의 더블딥, 즉 이중 침체까지 막아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팀 사령탑에 첫 여성 재무장관이 기용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제닛 앨런 전 연중 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제닛 앨런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미국의 첫 여성 재무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앨런 지명자는 이미 첫 여성 연준 의장, 첫 여성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데 이어 첫 여성 재무장관에도 오르는 것입니다. 올해 74살인 제닛 앨런 지명자는 노동경제학자로서 30년 이상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주도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제재정정책 전반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코로나 퇴치에 총력전을 펴야 하는 동시에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해 더블딥까지 우려되고 있어 이를 차단해야 하는 다급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연준 의장으로서 미국의 대불경기 탈출을 이끌어냈던 제닛 앨런 전 연준 의장을 첫 여성 재무장관에 낙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로 올 2분기 마이너스 31.4%로 급락했다가 3분기에는 33.1% 플러스 성장으로 급반등했지만 올 4분기에는 3% 이하로 급냉각되고 내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로 다시 후퇴해 더블딥 이중 침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와 함께 초대 내각의 여성 후보들과 유색 인종들을 다수 기용해 다양성 있는 캐비넷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6개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지명한 에브릴 헤인즈 지명자는 첫 여성 국가정보국장이 됩니다. 헤인즈 지명자는 이미 CIA에서도 첫 여성 부국장을 역임한 데 이어 첫 여성 정보총수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습니다.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철폐하고 바이든 친이민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주도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지명자는 쿠바계로서 첫 라티노 국토안보부 장관에 오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최고 지도부가 동시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신속 타결을 강조하고 나서 연내 시행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양측이 1조 5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협해 미국민 1,200달러, 연방실업수당 부활, 중소업체 PPP 재개 등을 성탄 선물로 보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12월 초까지 신속 타결짓겠다는 신호가 민주공화양당 지도부로부터 동시에 나와 올 성탄절 선물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가 회동을 갖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신속 타결해 연내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에게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와 신속히 타결짓도록 주문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That we can deliver immediate relief and it need be done quickly. I would hope that for him the pause can come to an end.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2조 2천억 달러 되는 민주당 하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5천억 달러 내지 6,500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중간선에서 타협해 올해 안 시행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해석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협상에 다시 합류한 스티브 무너신 참모장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 케빈 맥카시 하원대표와 만나 역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신속하게 타결짓고 시행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going to come up with a plan to sit down with Pelosi and Schumer and try to get a targeted bill done for the people that really need it. And hopefully the Democrats will work with us. 특히 공화당 상원이 두 차례나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5천억 달러짜리 스키니 법안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대신에 코로나 구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새로운 타겟 법안을 마련해 민주당 측에 제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초당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프로그램 솔버스, 문제 해결사가 제안했던 1조 5천억 달러 규모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타협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11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에 시급한 구호 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 예산으로 확보했으나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1,380억 달러의 PPP 예산을 재사용하고
연준의 대출 프로그램 5천억 달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정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올해 안 시행하려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는 미국민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지원하고 7월 말에서 이어 12월 말에 완전 끝나는 연방특별실업수당을 부활해 소급 제공하며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하는 PPP 재개는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저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올 가을 치러진 수학과 읽기 시험에서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된 건데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따라잡는 데 12주가 걸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그리고 유색인종에서 더 심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업 공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초중학생 학력평가에서 현실로 확인됐습니다.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그리고 유색인종에서 그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을 미국 학생들이 수학과 읽기 과목에서 기대 이하의 시험 성적을 보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학력 저하는 수학에서 특히 컸습니다. 200만 명이 응시한 수학 시험 결과 초등학교 5, 6학년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가을 개학 시점의 실력을 회복하려면 적어도 12주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 8학년은 11주, 초등학교 2, 3학년은 4주에서 7주 정도 예년보다 뒤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0만 명의 학생이 응시한 읽기 시험의 경우 저학년들은 예년과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4학년에서 7학년은 개학 시점의 기대 수준보다 4주에서 7주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학력 저하 여파는 흑인과 라틴계 학생에게서 좀 더 컸지만 과거부터 존재하던 격차를 고려할 때 유독 심한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유층이 주로 다니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읽기 실력은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가정 환경에 따른 격차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사립학교 학생들도 수학 실력은 약간 떨어졌지만 평균보다는 양호했습니다. 객관식 선다형으로 치러진 이 시험의 수학 과목은 전국의 4,400개 학교, 읽기는 7,800개 학교가 참여했으며 도시와 교회, 농촌 지역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85%는 공립학교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문가들이 예상하던 학력 저하 양상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교육학자들은 읽기 수업의 공백은 부모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수학 과목은 부모가 도와주기 어려워 학업 차질이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의 엘리자베스 시티 교수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읽기 성적 저하가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읽기는 아이들이 나머지 과목을 배우게 해주는 능력이고 4학년까지 좋은 읽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고교 이후의 배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학과 과학교육을 돕는 비영리 단체 매스 포 아메리카의 존 유잉 회장은 대부분의 학생이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면서 진짜 문제는 기술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어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19 대유행 후 처음으로 미국 학생들의 학력을 보여주는 자료로 교육계의 염려를 사실로 확인시켜준 겁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악화됨에 따라 주정부들은 강도 높은 경제활동 제재를 강화하고 방역, 의료, 보건당국에서는 모임이 늘어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행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71%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35%만이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65%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급증하자 주정부들이 제재를 다시 부과함에 따라 미국민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운전을 덜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연료 추적업체 게스버디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는 35%만이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65% 감소한 것입니다. 게스버디는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는 작년보다 거의 1달러 감소한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즉 갤런당 2.17달러로 4년 만에 가장 낮은 추수감사절 가스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감사절 가스 가격이 이같이 수년 만에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팬데믹 동안 자동차 여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 수요가 올 가을 초 이후로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지난주 공급된 휘발유의 수요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하루 약 90만 배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150만 대의 포드 트럭이 도로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게스버디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약 28%가 3시간 미만으로 여행할 것이라고 답해 예년에 비해 올해 더 짧은 여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응답자의 일부는 기차 여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엠트랙의 홍보관리자 올리비아 알비는 추수감사절로 이어지는 수요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가장 바쁜 날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올해는 승객이 얼마나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엠트랙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역과 기차 내부에서 추가 소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올해 예약을 약 5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예약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추수감사절 항공 여행자들은 작년에 거의 절반 수준인 240만 명으로 나타나 1년 동안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항공료는 3년 만에 최저치라고 전했습니다. 유람선 운항은 거의 정지됐고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버스나 기차를 타는 대신 자동차 여행을 할 것으로 보여 버스와 기차, 크루즈를 포함한 다른 모든 여행 수단은 7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스버디는 또 71%의 사람들이 이번 추수감사절 집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12월에 영주권 문호가 전달과 동일하게 발표돼 석 달째 취업 이민의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전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취업 이민에선 모든 순위가 최종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이 열린 반면 가족 이민에서는 유일하게 2A 순위의 승인일만 계속 오픈됐을 뿐 나머지는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마지막인 12월에 영주권 문호가 전달과 똑같이 나오면서 취업 이민은 전면 오픈, 가족 이민은 전면 동결로 현 회계연도 들어 석 달 연속 반복됐습니다.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12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는 전달과 똑같이 전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렌트로 전면 오픈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2021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비자 블러틴부터 석 달 연속 전면 오픈된 겁니다. 이로써 12월에도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켜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모든 순위에서 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달과 똑같이 나와 전면 제자리했으며 2A 순위만 계속 오픈됐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9월 15일, 접수일은 2015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7월 8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6월 15일, 접수일은 2009년 6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9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9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 문호는 통상적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동결 또는 느림보 진전을 보이다가 1월부터 속도를 내는 추세를 보여와 새해 들어 다소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